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한번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재개가 지금 있죠. 공매도 재개가 사실은 이게 참 무슨 일이야. 이게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시장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좀 한정적으로다가 이제 공매도가 부분 허용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안 밀리거나 전혀 그렇진 않죠. 지금 미국의 이제 빠른 긴축과 금리 인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안 그래도 그 폭락장이 왔는데, 이 와중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이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문이란 얘기죠. 이걸 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 관련 주 일정을 보면 작년에 이제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됐고, 저번 달 25일에 공매도 정상화에 대한 검토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정책관 이렇게 상반기 중 공매도 수사 검토가 있었고, 올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3, 4월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발표는 이번 달이 될 확률이 있죠. 시장이 또 한 번 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물론 그동안 이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공매도를 허용해 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수도 있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이 MSCI 관찰국 리스트 등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상반기 중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KB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22년 6월 올해죠. 관찰국 등재. 그래서 23년 6월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걸 하려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관찰국 등재를 해야 되고, 관찰국 등재를 하면 바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마무리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조금은 충격이 오겠죠. 그러고 물론 이 낮은 주가가 싼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이런 거보다는 좀 주가가 좀 과하게 평가돼 있다거나 조금 가격이 가진 펀더멘털에서 비싼 종목들은 크게 주가가 밀릴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MSCI 선진지국 지수에 들어갔을 때 여기 빠져나갈 때 들어오질 것까지는 많은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좀 좌지우지하는 게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하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때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데, 모든 2,500여 개의 종목 중에 실질적으로 주식은 저 같은 경우 세력들이 다 있고 주포들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런 주포들이나 세력들도 주식을 끌어올리거나 이럴 때 외국인들의 방해가 있거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이 작업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좀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장이죠. 이렇게 하루 이틀 반등했다 하더라도 꽤 많이 떨어져 있고, 긴축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어요. 우리나라 차트를 잘 보게 되면 엄연히 우하향이죠. 지금 이걸 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주식 우상향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죠. 이게 우상향이고, 그죠? 보시게 되면 이게 우상향이 되는 거고, 지금 엄연히 우하향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우하향권에 있는, 즉 시장이 지금 대세 하락장에 좀 있는 거죠. 물론 반등해서 돌아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 있을 때 이런 공매도 재개라든가 전면 재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약간 리스크가 되기도 해요. 물론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이제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았던 모든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공매도에 또 한 번의 이 폭탄을 좀 맞을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리스크가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이슈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일자리가 꽤 크게 올라갔습니다. 47만 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이 긴축, 강한 긴축에 대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공격적 긴축이 될 수 있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탄력도 좀 받습니다. 실업률이 4.0%대고 시간당 임금도 5.7%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좀 더 강하게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조금 기준을 삼는 고용 지표의 기준을 삼는 경제활동 이 참가율이 있어요. 이것도 전월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사태 때랑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1점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역시나 빠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빠른 긴축도 이루어질 확률이 있죠. 실적으로 이런 거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많은 투자를 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주 중심의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폭이 센데, 일반 종목들도 하루에 3% 4%씩 움직이면 변동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수 전체, 나스닥 지수 전체가 막 3%씩 4%씩 떨어졌다가 또 어떤 날은 1, 2%씩 막 올라갔다가, 이거 뭐 지수인지 종목인지 헷갈릴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변동폭이 센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 변동폭이 좀 센 시장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가 가진 종목만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 대한 영향을 항상 받기 때문에 신용 미수 이런 거 조심해서 써야 되고, 좀 강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3만 6천 명으로 또 최다를 찍었고, 하루에 9천 명이죠. 예전엔 하루에 1천 명만 나와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거의 9천 명이고, 뭐 1만 명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이 될까 진단키트에 대한 자가진단키트부터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가 지금 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예전에도 코로나가 처음에 좀 창궐 했을 때 굉장히 벌써 이러한 수혜를 다 받았어요.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은 거의 뭐 1,000원, 2,000원대에서 3만 원대를 찍었고, 레시젠, 랩지노에서 전부 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순간 막 쫓아가 사는 것보다 침착하게 좀 대응하고, 눌림목 같은 데서는 단기 단타로 짧게 대응하는 게 맞고, 물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높지 않고 월봉이 좀 낮은 종목들도 따로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월봉이 낮다 보니까 이제 주가 가치가 낮은 개념이라 이런 건 좀 대응해 볼 만하지만, 너무 비싸거나 벌써 밑에서 10배, 20배 올라온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대만, 우리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무너질 때 사실 많이 무너졌고, 신흥국 증시들은 다 무너지죠. 미국 경제를 많이 따라가니까. 근데 한국하고 대만 증시도 같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대만보다는 굉장히 크게 더 무너진 상황이에요. 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대만의 10월달 이 가권 지수가 여기였었는데, 지금 요 사이에 밀리긴 했어도 이때보다 높죠. 그렇지만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는 작년 10월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락했죠. 거의 15% 정도 폭락한 상태고, 끔찍한 1월달을 맞이한 거죠. 대만도 무너지긴 했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엄청 큰 영향을 받았는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좀 타격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았고, 미중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타격을 받아요. 거꾸로 이 대만은 반사이익을 보죠. 이런 면도 이제 이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이 떨어질 때 좀 큰 차이가 나고, 이런 공급망 다란 같은 것도 한국이 더 좀 피해가 큰 이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신문에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피해가 꽤 커요. 일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공매도 여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식 투자를 신중하게, 너무 무리하게 막 몰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뭐 작은 금액 몰빵하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큰 금액 운영하실 때는 천천히 현금을 좀 남겨놓으시고, 또 분할 매수 또는 분산 투자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좀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상 이런 건 항상 그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 레닌이 러시아의 머리라고 칭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곡창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땐 사실은 우크라이나 생산되는 밀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곧바로 자 식료품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빵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 가격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인플레로 반영이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많은 종목들이 있기도 하지만 시장이 말해줄 테고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다가도 크게 변동성이 세요. 인플레는 더 강해질 테고 당연히 뭐 석유가 엄청나게 올라갈 테고 천연가스 말할 것도 없고 식료품 가격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베이징 올림픽이 좀 열려서 그나마 좀 이게 안정화되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크게 없지만 올림픽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리스크가 충분히 존재하는 시장이죠. 맘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을 대하는 게 맞고 물론 개별 종목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세력들이 잘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역시 개별주들도 우리가 항상 시장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매일 시황 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봐야지만이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또한 저랑 같이 이렇게 시황 정리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 전체라든가 세계 시장 흐름을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대응할 때는 함부로 특히 지금은 좀 리스크가 보통 시장은 다 위험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위험하지만 특히 좀 더 강하게 위험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디디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